네, 뉴스플로우에서 투자 아이디어 탐색하는 종목이 보이는 뉴스입니다.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부터 그때 막 엘니뇨 온다. 일찍 폭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6월 지금 이제 벌써 장마철이네요. 네. 장마철이 지나면 또 폭염이 오겠죠. 그러니까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이 보이는 뉴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고맙다. 주가도 오르길. 주주 달래는 특별 배당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한경 기사입니다. 자, 코스피 상장사들의 배당금이 올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는 7% 감소했다고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컴투스가 149억 원 규모의 특별 분기 배당 계획을 공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작년에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500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사실 최근 자본시장이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보도 이어지면서 투자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 주주분들은 배당 좀 주는 것보다는 시세가 나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달래기라고 하잖아요. 왜 달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성장의 어떤 그 부분을 향유하면서 배당까지 많이 주는 거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네. 혹은 선진 증시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벌 3세들이 다들 이제 유학도 다녀오고 선진 금융을 배웠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주주 행동주의라던가 여러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던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긴 한데 그 관점에서 나오는 그 늘어나는 배당이 아니고 지금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이 배당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굉장히 주주들이 원성이 높아서 네. 그런 거를 달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선진 증시를 받아들여서 이제 주가가 오르지만 우리나라가 성장주가 많고 성장 기업이 많고 국가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빼주기보다는 성장에 투자를 한다.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배당을 조금 늘리는 추세로 간다. 이거면은 이제 반기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장을 막 하고 이럴 때는 배당을 안 하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배당이나 이런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그걸 몇 프로를 얼마를 하는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CEO분의 마음에 있겠지만 그런 타이밍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갔을 때는 안 하다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성숙한 산업에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여유롭게 배당을 하려는 때인가? 그건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올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년 사이에 주가가 50% 반토막이 났는데 네. 배당을 준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어떤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메인이고 거기서 이제 배당을 주면은 더 좋은 거죠. 약간 보너스 같은 형태죠. 근데 그게 시세 차손을 엎을 정도의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그럼 또 배당을 주는 만큼 또 그러면 신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못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면 또 문제인 것이고. 네네. 그러면 근데 참 주가 반토막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전체 어려운 섹터의 문제입니다. 부분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기업단의 문제일까요? 이건 어렵죠. 우리나라 네. 게임 자체가 저는 이미 다 이거는 꼬여버렸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올 유튜브 시대 하니까 그 시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 사실 다 우리 경험 많이 하셨죠. 유튜브 없던 시절에 얼마나 당했어요. 우리 계곡에서 닭백숙 시켜 먹으면서 말도 안 되게 평상 값을 10만 원 내면서 수산시장에서 저울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물고기 그거 올리고 그런 것들 예전에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알려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 하려냐면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 쌓여가지고 크게 돌아온다는 거죠. 네. 이런 데서도 이런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MMORPG의 어떤 모바일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되돌아오는 거죠. 그땐 좋았죠. 똑같은 거예요. 닭백숙값 많이 받을 땐 좋았죠. 시장에서 막 과자 얼마나 받을 땐 좋았죠.
그런 것들이 되로 받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뭐 PC방이 다시 붐빈다고 하는데 디아블로 하러 갔잖아요, 다 사람들이. 근데 뭐 아재들끼리 싸우고 있던데, 그쵸? 다 싸우는 게 아재예요. 디아블로를 하는 사람도, 그리고 디아블로를 반대하는 리니지 라이크류를 즐기는 사람도 네. 전부 다 아재들이에요. 근데 왜 아재들끼리 싸우게 되었는가? 왜 싸우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뭐 굉장히 그 즐길 수 있는 완전 세계적인 게임 디아블로 같은 거 블리자드 같은 걸 내놨으면은 서로 안 싸우죠. 왜 싸우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훌륭한 게임이 나와서 같이 즐기는데, 야 우리 옛날에 추억을 향유하면서 같이 즐기자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 회사의 문제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와서 바꾸려고 하지만 너무나 거기에 이미 다 물들었고, 뭐 개발진이나 이런 그 인력들이 전부 다 그 MMORPG 모바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데, 네. 거기서 느닷없이 갑자기 콘솔로 전환하기 힘드니까 네. 여기서 주가가 이제 붕 떠버리는 거예요. MMORPG 모바일로만은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컴투스는 그렇다고 MMORPG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서머너즈 워가 지금 6월 24일이죠. 대규모 오프라인 쇼케이스 했죠. 여기서 14시에. 뭐 서머너즈 워가 이제 9년이 되었고, 이 IP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원래 낚시의 신이라던가 컴투스 프로야구 같은 그 우리 모바일 요즘에 폰 성능 올라가기 전에 컴투스가 재미를 누렸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NC소프트가 모바일로 넘어가가지고 그 리니지가 모바일로 돌아가기 직전에 컴투스나 네. 게임빌 같은 회사가 지금 급등을 했었어요.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었죠, 게임빌은. 근데 그런 부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서머너즈 원은, 이 서머너즈 처음에 나온 게 천공의 섬 라퓨타예요. 그게 이제 북미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이고, 근데 턴제여가지고 좀 우리나라에서 안 어울린 거, 한 번씩 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백년전쟁이 나왔고, 그 대전형이었는데 약간 귀여운 캐릭터가 매력적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실사형으로 해가지고, 야 왜 귀여운 그 있잖아요, 뭐 버블애들하고 머리 큰 애들이 나왔던 건데, 백년전쟁에서는 길쭉하게 해버려가지고 어머나. 별 재미가 없었는데, 네. 이제 크로니클이라고 MMORPG인데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리니지처럼 그런 MMORPG가 아니라 약간 소환형 MMORPG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안 올라요. 주가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지금 보시면 정말 중요한 위치. 왜 정말 중요한 위치냐면, 이거는 어느 자리까지 왔냐면, 지금 2014년에 아까 말했던 그 급등이 2014년에 컴투스의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나요. 네. 이 당시에 컴투스. 갤럭시 네. S 시리즈가 초반부였을 때 시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급등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이 자리가 있죠. 2012년에 고점을 돌파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네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지금 무려 11년 동안 고점이었던 부근, 그리고 저점이었던 부근.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순간에는 고점이었고 어느 순간에 저점이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이 라인이 깨지면은 12년, 13년을 지켜왔던 그 어떤 저점과 고점으로 작용했던 역사적인 약간 38선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거. 38선이 깨지게 돼요. 결국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아직도 휴전 상태지만 거기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깨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깨지면 정말 위험한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을 주건 뭘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투스 주주분들은 다시 10만 원 이상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대규모 리로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 가지고 서머너즈 워 하나로 지금 결국 한우물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VR 게임이니 뭐니 이런 거 신규 출시된다고 하는데, 역시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NC소프트는 리니지, 결국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걸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다른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너즈 워 하나로 어떻게든 여기서 반전을 이뤄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 여기는. 이번에 기대작 피해 거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네오이즈죠. 예, 여기서 그래서 왜 컴투스 기사에서 네오이즈나 넥슨 게임즈를 뽑았냐. 네. 결국에는 지금 콘솔로 가야 되는데, 왜 콘솔로 가야 되냐면은, 왜 느닷없이 콘솔로 가느냐. 한계에 부딪혔으니까요. NC소프트의 주가를 보면 알잖아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를. 그리고 지금 예전 같으면 됐겠죠. 주가가 좋으면 그냥 밀고 나갔을 거예요. 주가가 좋은데 뭐 리니지를 뭐 30년 하고 40년 하고 무슨 상관이고, 다 마이너리티 리포트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안 좋고 굉장히 이 소리들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콘솔 시장 북미 유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모바일 MMORPG 하던 회사들이 개발력을 바꿔가지고 콘솔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네오이즈가 피해 거짓이라고 이제 9월 19일 날 출시가 확정됐어요. 근데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가 그 게임스컴이라는 그 저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그 게임에서 어떤 저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수상을. 그걸 왜 원했냐면은 양산형 게임에 질려버린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아재들끼리 싸우는 그게 왜 나왔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게임을 못 내놔서 그랬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내놓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지금 정말 그냥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게임의 역사상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그런 어떤 저기가 있죠. 열망과 갈구함이 최고조에 이르렀거든요, 지금. 네. 모든 유저들의 그 갈구가. 왜냐면 지금 린지 라이크류 게임을 그동안 20, 30년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한계가 부딪힌 상황에서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그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 회사들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폭발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 시점까지 왔어요, 지금. 끝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4, 5,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S에 PS까지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출시가 됩니다. 왜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패키지 판매량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디아블로 4가 지금 13만 원, 제일 비싼 게 13만 원짜리인데 그 몇 장 팔렸냐. 그냥 음반 판매량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패키지 판매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쏟아 부었냐, 현질을 얼마나 하느냐. 그쵸. 그게 일주일에 갈리거든요, MMORPG가. 근데 북미 유럽 애들은 그걸 안 써요. 다 그러니까요. 구독형이나 패키지 한번 구입하고 끝나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지금 가장 앞으로 다가온 게 9월 달이니까 3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오이즈에 기대할 네.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으로는. 좋습니다. 지금 게임 업계 말씀을 주셨고요. 콘솔 게임이 지금 성공적인 대작이 하나 나와야 되는 그런 분기점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오위즈에 대한 저희가 투자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입니다. 짧게 얘기 드리면 뭐 우리나라에 메시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우리나라에 메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황의조 선수, 손흥민 선수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블리자드가 우리나라 회사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갑자기 국적을 바꿔도 될 수가 없잖아요. 있는 게임 회사들 중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대형 게임 회사들 중에 기대할 만한 콘솔 게임에서 좀 성과를 거둘 만한 회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게임 업종 중에는 톱픽으로 보십니까, 네오위즈를? 네, 뭐 지금으로서는 네오이즈가 가장 뭐 차트상이나 이런 걸로 공략할 완전 정반대거든요. 뭐 시간 없지만 이거 볼까요? 네오이즈 차트를 한번 이거 거꾸로 돌려놓은 차트거든요. 아까 컴투스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원래 차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여드리는지 네네. 아시겠죠? 거꾸로 보면은 다른 것들이 보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철봉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네. 한번 그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참신합니다. 밑으로 꺾여가지고 저기 11년도 8월 달까지 꺾여 완전히 추락할 것 같은 차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돌려보면 완전 정반대인 거죠. 오히려 11년도 8월 달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피해 거짓 성과에 따라 그렇게도 갈 수 있는 지금 뭔가 분위기와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다. 네. 네, 네오이즈가 블리자드에 비해서 모자르죠. EA에 비해 모자르죠.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그 선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네오위즈의 저희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아주 좀 짧게나마 오늘 시장의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제우스입니다. 2분 남았죠. 자, 제우스는 반도체에다가 로봇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네.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고점으로 작용했던 박스권 상단부를 살짝 뚫어놨거든요, 지금. 네. 이런 차트 많이 보셨죠? 그냥 뭐 반도체는 좋은데요? 세정 장비하고 산업용 로봇도 하는데 그 유튜브에 젊은 그 제우스 직원분들이 유튜브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회수가 500회밖에 안 나오는데 보니까 안에 편의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복지가 되게 좋아요. 제우스 네. 직원들 즐겁게 일하는 것 같고. 대표님도 이거 젊으시고. 위메이드 차트인데 자, 위메이드 차트 보세요. 위메이드가 박스권에 정말 15년 동안 올드보이처럼 군만 돈 먹고 있다가 폭발했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탕수육 산낙지 다 먹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박스권 상단의 박스권이 오래된 거에 돌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한 2년 반 정도 박스권이었죠. 여기를 지금 돌파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이게 다시 돌려서 한번 보고 끝낼게요. 네. 자, 돌려서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구룡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위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물벼락 맞을 것 같죠, 지금. 물벼락을 맞아서 얼굴이 깨질 것 같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 차트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타이밍이 결국 중요한 거죠. 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기업은 많아요. 근데 좋은 기업과 좋은 타이밍은 네. 일치하지 않는다. 제우스는 지금 신의 타이밍인 것 같다. 네네. 시장에 지금 모멘텀 받고 있는, 관심 받고 있는 제우스까지 오늘 한번 시장에서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5,900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이 보이는 뉴스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신일섭 대표님, 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